뉴스런. 정무직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그만 시청하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고위공직에 임명합니까?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 정권에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15명의 장 차관급 인사를 교체했는데 면면을 보면 특이점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집중 보도해드리겠는데요. 장관은 한 명만 바꾸고 차관을 대거 물갈이한 이번 개각,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문체부 2차관에 역도 전 국가대표 출신인 30대 여성 장미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역대 차관 중 최연소입니다. 기재부와 외교부, 고용부 등 절반이 넘는 정부 중앙부처 차관 13명도 교체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는 장관 인사 대신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윤심 차관들을 전면 배치해 집권 2년차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그러나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뉴스 곽인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 개각의 주요 포인트를 조태임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윤심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전진 배치됐다는 점, 말씀하신 대로 윤심을 대변할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점이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비서관들은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 1년 넘게 윤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인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이 차관들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들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여 이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시간의 지체 없이 개각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하지만 차관 중심 개각은 책임 장관제와는 거리가 있고 또 장관보다 실세 차관에 의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옵니다. 예, 논란의 중심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있죠.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음성 듣고 와서 얘기 마저 나눌게요.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네, 개인 유튜브에서 지난 1월에 한 말인데요. 예. 들으신 것처럼 김 후보자는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었는데 김 후보자가 내비쳐온 통일관은 북한 체제 붕괴에 기반한 흡수 통일 논리입니다. 북한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부가 해왔던 역할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대북 협력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고리로 한 대북 압박에 무게를 실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거기다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 태국 대사는 외교부 북미국장을 역임한 미국 통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통일부 안팎은 하루 종일 좀 뒤숭숭했다고 해요. 통일부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불신임을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부터 앞으로 통일부 역할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위상이 하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하마평에 오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야권의 반발 등 고려해 무리하지 말자 이건데요.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자녀 임기가 7월 말이에요. 이 7월 말까지는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동관 특보 대신 뭐 다른 사람을 내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기만 좀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